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거의 근 두 달간을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좀 다루다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좀 반도체가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양쪽에 엮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공략주로 드렸고 운이 좋게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로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LNF 다양한 종목들의 과열이 나타났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던 IRA 세부 사항들이 확정이 되면서 양극재뿐만 아니라 비단 지금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 더해져서 동박 같은 2차 전지의 필수적인 주요 소재 쪽으로도 수급들이 넘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코스닥 내 상징적인 역할을 하던 종목의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동안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에코프로 BM이 움직임이 있었다면 지난주부터는 서서히 이 수급들이 LNF 쪽으로 좀 넘어오기 시작했고 그 수급들이 또 확산이 되면서 이번에는 세로닉스 그러니까 LNF의 최대 주주격인 세로닉스까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2차 전지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은 누가 뭐라 해도 세로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워낙에 광범위해진 상태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받는 영역군들의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도 여전히 2차 전지는 강했습니다. 세로닉스가 이끌었고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LNF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대표적인 종목들 역시도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 퓨처엠마저도 오늘 3%나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물론 주 초처럼 그러니까 월요일처럼 모든 종목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게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슬금슬금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바이오 쪽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전문 의약품 같은 대표적인 제약업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성장 산업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바이오테크 쪽이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결국 지금 이 시장은 여전히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대표적으로 K바이오 뉴딜 지수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나, 대웅제약 이러한 K뉴딜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 임상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만 지금 단기 수급들이 유출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지금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또는 HLB 같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지난주부터 많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네이처셀까지 이런 종목들이 근 한 5일간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연속적인 시세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가벼워진 종목들까지도 지금 시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지금 흐름이 완전히 바이오 쪽으로 완벽히 넘어갔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시장 내 메인 수급 주체들은요. 2차 전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넘어가더라도 조금 덜 과열되어 있는 아까 보여드린 세로닉스라든지 코스모 형제들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 이쪽으로 계속 힘맞추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장의
시작이다.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띄엄띄엄 2차 전지가 쉴 때 바이오가 움직이거나 또는 반도체가 움직이거나 이러한 역순환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2차 전지가 폭삭 주저앉고 바이오로 이 수급들이 대거 이동한다? 이러기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2차 전지가 중심이 돼서 그 이후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단의 종목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아직 좀 완벽하게 반영되지 못한 종목들, 또는 매물대의 부담이 없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꾸준히 찾아서 트레이딩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근 한 두 달간을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좀 들여서 오늘의 5% 공략주는 그래서 좀 이번 주 시장 트렌드에 좀 맞춰서 오랜만에 바이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2차 전지가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신선한 종목으로 바이오 종목을 들고 왔고요.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보로노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어제 주요 테크 관련 기업들, 임상 테크 관련 기업들, 애플론부터 시작해서 임상 테크 관련 기업들이 우르르 올라오면서 보로노이 역시도 바닥권에서 꽤나 좀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5% 공략주를 들고 온 이유는 아직까지 이 보로노이 이 기업의 재료를 놓고 보면 주가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로노이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근래 들어서 국내외 기술이 지원된 현황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죠.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사실 이 정도 라이센스 아웃 추세면요, 업계 내에서는 거의 탑티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보로노이가 시가총액이 4,800억 정도 수준? 5천억이 채 안 돼요. 비교 가능한 종목군들, 기술 이전 많이 한 ABL 바이오라든지 등등의 기업들,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5천억 이런 수준의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로노이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작년 상장했었던 시기가 좀 아쉽죠. 이 시기가 워낙에나 바이오 산업에는 정말 안 좋았었던 시기에 상장을 했다 보니까 계속 시장 영향도 물론 있었고요. 시장 영향도 물론 있었고 줄줄 흘러내렸죠. 제 본연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기대되는 건요. 지금 보로노이에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 파마슈티컬즈의 기술 이전됐었던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요거 이제 임상 1상 결과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공개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비소세포 폐암의 시장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제약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의 3세대 수용 치료제보다도 지금 여기에 대해 기술 이전된 치료제는 한 단계 더 진보된 치료제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중간 데이터 값들이 계속 전해진다면 보로노이의 향후 기술 이전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밖에도 보로노이의 메인 파이프라인인 VRN 시리즈들 역시도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 면역 질환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업계에서는 계속 시장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내 임상 관련 테크 기업들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길게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제 유튜브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바이오 장의 분위기가 좀 들어선다면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을 종목들은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5% 공략주는 임상테크 바이오 종목단에서 최근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서 보르노이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추천주들의 성적들이 너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하게 비중을 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절대. 그러다가 또 어떤 종목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본인만의 원칙을 잘 세우시고 트레이딩에 임해 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